자, 이제 오늘 썸네일에 네, 저의 20대가 얼마나 빛났나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음,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20대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나? 전혀 없나? 뭐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요 사이인 것 같아요. 20대? 뭐 나한테 20대가 있었나? 아니 있기야 했겠지. 10대에서 갑자기 30대로 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만 20대는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쨌든 돌아보면은 이제 어느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곰돌프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지, 크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겪는 일이 제일같이 동일시되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굉장히 애써야 돼요. 이렇게 나는 쟤를 사랑하지만 쟤는 나와 다른 인생이다. 내 인생과 제 인생은 하나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필요한 줄 몰랐는데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게 엄마가 아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쟤를 사랑하지만 애를 사랑하는 건 점점 아이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이가 성장한다는 거는 엄마 곁을 떠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것. 그리해서 어느새 또래들과 손을 잡고 자기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수홍님, 김지연님, 초초님, 네, 지금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결혼하기 전 시기는 좀 이렇게 잠깐 시간이 머물렀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어떤 기억나는 시기가 있기는 한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돌짜리 애기 엄마. 우리 애는 한돌이야. 2돌짜리 애기 엄마. 5살짜리 애기 엄마. 유치원 다니는 애 엄마. 초등 엄마. 고등 엄마. 고3 엄마. 이렇게 쭉 이렇게 활로 화살을 딱 쏘면은 화살이 쫙 가잖아요. 화살 절대 뒤로 안 갑니다. 네, 킴 MS님은 10대로 가고 싶으시다고요? 10대 왜 10대가 좋으세요? 저는 10대면 10대로 가서 혹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소용없습니다. 공부를 시간이 돌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화를 딱 쏘면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내가 과거에 뭐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직업상의 일을 빼면은 또 누구 엄마더라고요. 지금 이제 추석도 엄마 노릇 하는 거잖아요. 추석 때 아들 뭐 면회를 갈까 말까, 뭐 딸이 뭐 하자는데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빼면 또다시 네, 엄마 역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나지 않는 엄마 역할에 어제와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좀 저한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은, 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문세 콘서트입니다. 2021년.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이랑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공연 갈 엄두도 못 내시죠? 네, 저도 뭐 공연 같은 거를 갈 만한 호사스러운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제 딸이 최근에 뭐 몇 군데 공연을 가더니 엄마도 가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이 티켓을 2장 저한테 사줬어요. 네, 가끔 자식한테 뭘 받기도 하네요. 네, 이문세
네, 이문세 여러분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딸이 뭐라 그러면, 엄마 누구 노래 많이 들었어? 이문세 그래갖고, 2015년도에 한번 이제 티켓을 이렇게 예약했는데, 그때 메르스가 확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고, 당시에 저도 이제 환불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딸이 기억하고, 예, 이번에 이제 2장을 사서 줬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남편하고 가라고? 뭐 아빠랑 가라고? 이런 살짝 꺼림직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남편은 이제 예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냥 이문세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죠. 일단 이문세가 이렇게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이 많은데, 지금 하는, 네, 할걸요? 이게 왜냐면은 2주씩 해서 전국 투어를 간다 그랬거든요. 별짓 다 했습니다. 가서 그 브로마이드도 살짝 띄워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이문세가 등장할 때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는 이문세는 20대, 내가 20대에 많이 들었던 노래, 뭐 MC 많이 보고 노래를 하나하나 새로 이제 발표해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 시기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을까, 저 사람이 늙었으면 나도 늙는 거잖아,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네, 아까 딱 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네, 몸이 젊었을 때랑 비슷하고요. 머리카락이 크게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가죽 점퍼와 진, 네, 아무래도 좋은 걸 입었겠죠. 그래서 배 나오거나 머리카락 빠진 아저씨가 앉아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목소리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광화문 연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눈물이 울컥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안 가봤는데 어쨌든 정말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익숙할 수가. 그 한 구절에서 다음 소절로 넘어갈 때 그 미묘한 그 변화, 뭐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날 끝나고 알았는데 거기 나온 이문세가 그날 부른 노래의 모든 가사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합창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뭐 노래 했습니다.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손도 흔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콘서트 중간에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그 노래를 듣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이런 거 있어요. 안 되겠네요. 그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막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음악 소리도 큰데, 갑자기 잠이 오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잠이 들 것 같은 상태에 거의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끝나고 그 다음 노래까지도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리는데 이렇게 엄청 졸려서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가? 나 왜 이러지? 나도 어제 너무 피곤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지, 이거는 무슨 상태지? 그랬는데 노래 듣게 돼서 방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네, 마지막으로 붉은 노을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 정말 그 뭔가 이렇게 사진의 셔터 소리 찰칵, 플래시 반짝하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기 강동구에서 이제 고려대학까지 가려면 이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그 갈아타는 데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 뭐 지금 두타 있고 뭐 그런 데인데, 거기 장면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면이 떠오르면서 거기 버스가 한 대 서 있어요. 그 버스에 제가 있는 거죠. 이제 집이 워낙
이제 멀다 보니까 집 근처가 이제 버스 종점이었고, 그 버스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종점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내려서 다시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를 타는데, 이제 항상 거기서 내려서 이제 학교 가는 버스를 갈아탔죠. 제가 근데 이제 1시간 반을 가는데 항상 이제 마이마이에 이문세 테이프를 넣어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 리버스라고, 이제 혹시 그 마이마이 쓰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A면이 다 돌아가면 이제 B면으로 돌아가, 다시 또 갔다가 또 끝나면 이제 A면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기능, 뭐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팟의 뭐 랜덤 기능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경험인데, 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 버스를 타고 졸기 시작할 때 그 노래더라고요. 그 느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스르르 버스에서 잠이 들면서 좀 침도 흘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이제 몸이 사르르르 이제 잠에 녹아 떨어지는 그 상태로 가는 걸 보고, 정말 놀라운 이 몸의 기억력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신기하게 그 노래가 끝날 때쯤 해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정신 차리면서, 왜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참 졸다가 이렇게 딱 깨서 막 머리를 흔들고 이제 정신을 챙겨가면서 내리잖아요. 이제 그 상태들이 쭈룩 재현되는 기억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저의 20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이것저것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서 뭐 딱히 20대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자동 반사, 이문세 노래에 콕 끼워진 자동 반사, 수면과 게임, 뭐 이런 거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20대 들었던 노래를 이렇게 딱 소음 다 제거하고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마음에 몽글몽글 올라올 텐데, 그게 아마 그때 감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하고 붉은 노을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신기하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진짜 그런 마음이어서, 그래 20대까지 해보자 해서 나와서 이제 브로마이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마이드 주세요 하니까 브로마이드를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요즘은 별로 어디 뭘 사러 갈 일은 없는데, 이렇게 원래 뭘 사려다가 없으면 진짜 이렇게 하고 약간 장소를 안 떠납니다. 그냥 집요함이라고 우리 애들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알바하시는 분이 그 밖에 있는 거 하나 띄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고 이제 남편한테 물론 이제 지금은 직접은 안 하고, 여보 저거 하나 좀 띄워줘. 그래갖고 이제 가서 띄는데 경비 하신 분이 와서 이거 띄어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서 띄어가도 된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띄어왔습니다. 해서 지금 제 방에 있어요. 여기 지금 제 뒤에 저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너무 눈앞에다 붙여놓으면 정신이 산란할 것 같아서 뒤에다가. 자,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저의 20대의 기억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떠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버스 타고 다닐 때 나는 뭘 했지? 뭘 하고 있었어? 맨날 버스 타고 졸고 침 흘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왜 20대 여대생이 이렇게 책 잔뜩 안고 있다가 이렇게 버스에서 와르르 뭐 떨어뜨리고, 뭐 일어나서 허겁지겁 내리고 막 이렇게 눈은 다 이렇게 졸려 있고, 뭐 이런 장면들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뭘 하지? 그러면서 이제 별다른 직업 없이 이제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네, 어머 부끄라고 하셨는데, 침 흘린 거요? 침은 흘렸겠죠. 뭐 안 흘리면 이상한 것 같은데. 브로마이드요? 그냥 이렇게 저는 약간 목표가 생기면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이렇게
뭐지, 목표 지향적인 약간 총알같이 듭니다. 졸업하고 2년쯤 있다가 이제 다시 지금 저의 직업에 가장 초석이 된 이제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편입학을 했죠. 편입학을 하니까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학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이 워낙 멀어서 예, 요즘 버스 타고 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이문세 듣고 자다가 깨고 학교에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딱히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그 같은 학번 친구들보다 4살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죠. 누나 언니인데, 고려대학교는 좀 분위기가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라는 게 이제 타대학, 지금은 안 그렇죠. 요즘 대학들은 안 그런데, 뭐 이렇게 고려대 이외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지, 저기 뭐야, 편입생? 편입생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저한테 와서 뭐 말을 시키거나 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제가 뭐 딱히 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과거 추억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가을 동화, 프로포즈. 그렇죠. 가을 동화. 아직도 좀 배경 좀 보면 좀 가슴이 설렐 것 같아요. 10대 브로마이드를 많이, 10대 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네, 정말 추억 돋죠. 방울방울, 방울방울. 우리 아들이 이제 아이유 그 콘서트에 가서 브로마이드를 사서 한 10년 붙여놨던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아닌가? 그래서 개방에 가면 항상 아이유랑 네, 인사했던 것 같아요. 안녕 아이유. 요즘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아이유 너 옛날보다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명품 엄마님, 전문대 나왔는데 40대 하고 싶은 과로 다시 대학 들어가도 될까요? 되죠, 당연히. 근데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들어가는 건 못하, 가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3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이제 편입을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전공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들을 때 뭐 기초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어서, 전공 과목은 뭐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꽉꽉 학점을 채워서 이제 전공으로만 다 채워야 돼서 공부할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등교하면 수업 끝나면 도서관을 가야 되는지, 도서관은 너무 사람이 많고 제가 이렇게 낯선 데에 잘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과 바로 옆에 이제 여학생회관이라고 한 2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고대에 워낙 적다 보니까 여학생들 와서 쉬고 뭐 빵이라도 먹으라고 빵 같은 걸 좀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생회관, 수업, 강의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수업 시간 외에는 예습 복습, 내 인생의 예습 복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갈 사람이 없었어요. 또 약간 밥을 누구한테 먹자 그러기도 뭐 하고, 남학생이 대부분이라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회에서 파는 빵을 매일 먹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농업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빵을 만들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2년 동안 그 빵과 우유만, 지금 생각하면 토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게 별로 괴롭지 않았던, 뭐 그냥 이 수업을 따라가는데 모든 걸 다 바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지는 않았겠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모든 수업을 다 내가 이해해서 정리하고 시험 보고, 혼자 등교해서 혼자 하교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가끔 미움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는 별로 미움받을 짓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저도 알아야 되니까 과 회의에 들어갔어요. 뭐 무슨 시험 거부하자 뭐 이런 거. 근데 시험 거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손 들고 시험 거부에 발표한다고 그냥 나갔거든요. 아니 왜 괜히 시험 공부를 해, 이렇게 거부를 해. 그래갖고 나중에 다 후배들이 됐죠. 그 친구들이 아 그때 누나 되게 싫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배들이 다가오게 된 계기가 한 3학기쯤 지나니까 슬근슬근 저한테 말을 시키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쭈삣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아 누나 그 생리심리학 필기한 거 있어요?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예, 이것들이 어떻게 제가 필기를 잘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필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수업을 듣고 나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스타일인데, 정리를 누군가한테 한번 빌려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누나 저 필기 짱이다. 그래서 그 진짜 오랫동안 이제 제가 안 버리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한 후에도 족보로 한 5년 이상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축약을 해서 제가 보기 좋게끔 썼는데, 아마 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너 그거 네가 인쇄해서 팔았어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를 쓸 때는 좀 괴로웠죠. 왜냐하면은 그때 심리학 용어를 하나도 모를 때 하나하나를 다 이제 뭐 그 기초 심리학 뭐 이제 이런 데서 찾아서 했으니까. 자 이제 그 시기의 기억들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찾아보니까 아 그래 그때 진짜 좋았구나, 이렇게 기뻤던 순간이 정말 많구나. 뭐가 기뻤냐면은 이게 너무 궁금해, 이건 왜 그렇지 하고 이제 책을 찾아서 그 이유를 알았을 때, 그럼 이제 강의실에 갔을 때 예습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학과인 걸 알고 이제 생리심리학 파트에 이제 선배가 와서 너 생리심리학 전공해라 이제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이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잠깐 구경하러 갔습니다. 뭘 하나. 주로 쥐를 실험하더라고요. 쥐의 뇌를 이렇게 박제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 중에서 가장 공포증이 큰 게 쥐거든요. 그래서 절대 싫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임상을 공부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공부밖에 모르는 여학생인 때가 딱 2년 있었던 거죠. 대학교 때는 안 그랬습니다. 공부라고는 모르는. 왜냐하면 제가 화학과 다닐 때는 4.3 만점에 2.1로 졸업했어요. F도 받고 그러니까 공부라고는 더럽게 못하는 여학생. 근데 교양 과목만 잘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이상한 과에 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인생에서 뭘 제일 많이 배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걸 오늘 안에 해야지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으네 이런 거지, 그때는 이제 스스로 열심히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했네. 그럼 오늘은 이만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애를 키우면서 또 오늘 하루가 갔네, 애가 잠들었네, 애 재우고 나도 자야지, 이제 이런 거 같은 매일매일을 보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냐고 명품 엄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책은 많이 읽었는데 다양하게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땐 책이 없었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 세계 위인전, 근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즘같이 책이 많지 않았고요. 또 게다가 저희 집에는 책이 별로 없어서 저희 아랫집 친구네 아버지가 이제 출판사에 다니셔서 그 친구네 집에 자주 갔습니다. 책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게 꼭 도움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읽은 책이 잘 기억나지 많이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문세 콘서트, 이문세 노래, 동대문 운동장 앞에 서던 그 버스, 2년 동안에 편입학해서 공부했던 시간, 내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하고, 석사를 마치면서 수련 기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박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혼자서 뭔가 한 가지에 몰입했던 때가 이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시기에 항상 이문세 테이프가 있었던 거죠. 하나 더 있더라고요. 조지 윈스턴의 오톰인가? 조지 윈스턴이라고 그 피아노 그 곡이 그때 테이프로 나와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토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뭐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지도 않고,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빛나는 거 없이 그냥 안경 쓰고 커트머리에 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하루 종일 표정은 두 개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졸린 얼굴과 깨어있는 얼굴. 네, 그 얼굴로 다녔던 그 시기가 결국은 내 삶에서 되게 빛나던 시간이었구나. 왜 나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다녀와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내가 빛나던 순간이 있었을까? 라고 돌아보시면 빛나던 순간이 즐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즐거웠던 거랑 빛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네, 육아와 박사과정을 함께한 제가 생각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가장 삶이 고통스러웠죠. 그냥 약간 어디 시장에 가면 시간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좀 시간을 팔았으면 비싼 돈으로 살 텐데. 그 다음에 남편의 저 화잘것없는 일과에 나의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다니 네. 근데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일 되게 이상한데요. 그때 기억 남는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기억에 남아있는 게, 남편이 안 들어와서 이제 애를 씻겨야 되는데 혼자 씻기니까 그 목욕통을 혼자 들지 못하니까 세면대에다가 애를 씻겼어요. 세면대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안고 와서 이제 이렇게 씻겼는데, 지금 세면대를 볼 때마다 저기에 우리 딸이 담겼다고? 얼마나 작았다는 거지? 근데 진짜로 아마 세면대에 씻겼던 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면 그 목욕통에 물을 담아서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뭐 애를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정말 능숙하게 세면대에서 애를 씻겼습니다. 그 세면대를 볼 때마다 요 안에 담겼던 조그만 우리 딸,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아마 씻기면서는 속으로 남편 욕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보면은 좀 웃음이 나요. 자, 그래서 저는 빛나는 순간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절대로 모르는 게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기쁜 때, 뭐 즐거운 때와 빛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20대 과거에 저는 그냥 날마다 피곤하고 그냥 반복적이고 외롭고 건강도 안 좋은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 지금 뭘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나중에 심리학자가 될까 뭐라든지, 내가 지금 괜히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닐까 뭐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냈던 시간들이 애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앞도 잘 모르겠어. 얘가 크긴 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애를 보고 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는 오늘로 보내고 내일은 또 내일의 시간이 오고 미래가 걱정되지만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근데 사실 하루 중에 즐거운 시간은 별로 없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를 보면은 아들이 언젠가 커서 군대를 가잖아요. 또 딸이 언젠가 커서 콘서트를 가라고 티켓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부탁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한 장을 사주던지 콘서트 티켓 2장과 같이 갈 좀 젊은 남자 하나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명품 엄마님, 20대는 체력이 버틸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체력이 안 좋아서, 이제 스트레스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위장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 급체, 그 얘기 하니까 또 웃기는 기억이 하나 기억나는. 제가 굉장히 자주 체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너는 안 되겠다. 좀, 이렇게 뭔가 특별한 뭔가 시술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채 내리는 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 이렇게 옛날에는 동네 보면 채 내림집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채 내림집은 가면은 이렇게 무당 같은 아주머니가 있어서 저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네가 뭔가 여기에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숫대야를 갖고 와서 등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제 목에다가 손가락을 얹는데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뭐 엄지 손가락만한 이제 고기 덩어리를 꺼내더니 이게 지금 걸려 있어서 지금 속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걸려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목구멍에다 넣어두고 있었지? 그랬는데 나중에 TV에 보니까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손에 있다가 그렇게. 그때 스트레스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뭘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죠. 하기 힘든 일을 해내는 것, 하기 힘들지만 뭐 도망갈 수 없는 것, 도망가고 싶진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빛나는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되게 심파적이라 제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채내림집 보신 적 있다고요? 그냥 이문세 노래에서 그러니까 줄기가 하나하나 딸려오면서 한 며칠은 이제 20대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기억나면 또 하나가 기억나고, 그때 나한테 점심 사달라고 했던 그 후배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그때 뭐 그 과대표 하던 그 얄미운 그 녀석은 어디가 있지? 그때 사랑에 빠져서 나한테 와서 언니 어떻게 해야 돼? 하던 그 후배 한번 연락해 볼까? 뭐 이제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자, 뭐 하루하루 충실 이러면 정말 진부하잖아요. 이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진부한 것 같고, 이를테면 애가 없을 때에 편안하게 일단 향이 좋은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뭐 아니면은 조금 여유 있을 때, 저는 이제 유리 닦는 걸 좀 좋아하는데, 유리를 닦는 과정은 괴롭지만 그 닦아놓은 그 상태, 그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약간 체력 있고 시간이 나면 이제 집안에 있는 유리를 닦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 도구를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특별히 내가 뭐 드립커피를 좋아하면 드립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안녕하고 맞는 그 순간, 이제 그것들을 저금을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항상 혹시 동요 메들리 다 있으시죠? 동요로 시작해서 동요 60곡이 끝나는. 그럼 이제 그 노래를 맨날 이제 같이 불렀어요. 뭐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파란 하늘 꿈이 뭐죠?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그거를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차 안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어렸을 때 딸내미 엄마 노래해줘 이랬던 생각이 나면서 또 이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지금 이제 사실 28살인데 걔를 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진 않잖아요. 걔 옆에 있는 저 널브러진 옷들을 보고 짜증이 나지. 그래서 지금 뭔가 작은 힘들고 피곤한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 둘씩 반짝 하는 기억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저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문세의 노래가 주는 저한테 주는 그 힐링 효과, 지금 이제 제 방에 앉아서도 노래를 쭉 들으면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를 진하게 할 때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연애하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비가 막 와서 이제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이제 그 노래를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 노래, 비 오는 풍경,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찌리리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과 혹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저 안에 남아있는 어떤 뭐 설레임의 흔적, 저는 이제 이런 게 추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갱년기와 사춘기, 아니 갱년기는 지났습니다. 노년기입니다. 네, 갱년기 증상이 좀 있었는데 사라진 걸 보니까 노년기인 것 같아요. 네, 핸드폰에 아이들 어릴 때 화면, 근데 핸드폰은 시각 자극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토실토실한 팔을 만져본다든지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좀 1분쯤 집중해서 듣는다든지. 저는 이제 우리 딸 어렸을 때 콧구멍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애들은 콧구멍이 왜 하늘로 뚫려 있지? 근데 애기들이 다 그렇네. 왜 이렇게 다 보이게 뚫려 있지? 뭐. 네, 소소맘님, 방학 동안 코로나가 심해서 친정 가족들이 두 아이를 시골에서 돌봐주셨는데, 그동안 신랑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가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돌아오니 다시 힘들고 시시때때 졸리고 신랑이 무슨 말만 해도 귀찮고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몇 달 가면은 신랑이랑 그렇게 사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휴식이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휴식을 하니까 신랑이랑 좋아진 거죠. 애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 있으면 남편하고도 좋지 않습니다. 애들만 그립지. 네, 지금 아마 소소맘님이 이제 육아에 많이 지친 상태이실 것 같아요. 사실 공부는 혼자 하니까 애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자율적으로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짧은 시간, 3분, 뭐 5분, 근데 그렇게 이제 커피 내려 먹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뭐 후다다닥 카페에 가서 차 한잔 사오기, 그냥 한 6,000원 7,000원 써서 그냥 뭐 캐러멜 라떼를 사 먹는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그럼 그 캐러멜 라떼의 달콤한 향이 느껴질 때마다 그 바쁠 때 힘들 때 잠깐의 그 위로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이 여러분한테도 훨씬 덜 힘들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 네, 음악은 정말 그런 힘이 큽니다. 음악을 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진짜 오래가, 심지어 제가 졸음이 오겠어요. 그래서 잘 때 이제 이문세 노래를 틀어놓을까 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댓글 몇 개 읽으면서 좀 맞춰보겠습니다. 용금성기님, 제 방송 덕분에 산후 우울증 극복하고 계시다고요. 극복을 다 하신 건가요? 산후 우울하죠. 근데 다 우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첫째 땐 심했고 둘째 땐 좀 나았기 때문에 그냥 우울하려니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누구한테요? 남편 놈한테. 네. 셋찌맘님 60분 부모 때부터 60분 부모 때 2000년 중반이죠. 예, 이렇게 라방도 하고 너무 좋다고. 예, 저도 그때는 이런 소통 도구가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네. 백신 맞으셨다고 하는데 좀 마음이 놓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와 학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에 늦게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 한 두세 달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선박님, 이걸 이용해서 애들에게 부모와 연결되는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가족 주제곡이 있어도 정서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가족 주제곡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잖아요. 푸른 하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병원에 온 이렇게 되게 어린 한 5살, 6살짜리랑 했는데 걔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느 시대 때 푸른 하늘 은하수냐 하는데 그냥 그런 거를 계속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시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할 때마다 엄마랑 이렇게 짝짝짝 했던. 그래서 뭐 주제곡 같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다음에 숲속의 매미가,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랑 그걸 할 때마다 그 까르르 하는 즐거운 정서가 계속 자극되면서 가족 만날 때마다 네, 아마 그런 즐거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다음 주에는 평소처럼 10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